2023년 8월 7일 오늘이에요. 일본이 슬림이라는 달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. 지난 8월 23일에는 인도의 달 탐사선이 달의 남극에 착륙하는데 성공했어요. 그런데 그 이틀 전에 러시아 탐사선은 착륙하려다가 실패하고 달에 꼬라박았어. 근데 인도가 이번에 보낸 달 탐사선이 정말 놀라운 게 총 비용이 1,000억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. 가능한가? 1,000억이면 우리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도 한 4,500억 쓰지 않나? 게임 2개 개발하는 비용. 그러네요. 놀라워. 이 말이 되나? 나사도 이제 달 탐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. 예전에는 아폴로 시리즈라고 기억하죠? 네. 달에 갔다 오는 게 목표였어. 네. 그게 자랑이었어. 근데 이제 나사에서 하는 걸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요건 개념이 달라요. 2027년부터 달에 상시 거주가 가능한 달 기지를 세운다는 게 목표입니다.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. 그 탐사선을 보낼 때는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나 아니면 요새 나오는 스타쉽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야, 스타쉽 쓰면 한 번에 100명씩 보내는 건가? 강대국들의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예전에 몇십 년 전이지? 아폴로 11호가 처음 달에 착륙했을 때, 그리고 그 이후로 달 착륙 음모론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. 음모론 들어봤어요? 뭐 몇 개 있잖아. 성조기가 펄럭인다든지, 뭐 그림자가 되게 여러 개더라. 그리고 하늘에 별이 없더라. 이거 스튜디오 아냐? 저기 어디 세트장 거기서 찍은 것 같은데 막 그러고 이제 몇십 년 동안 음모론을 제기했죠. 한국에도 음모론자들이 있었고요. 20년 전에 그 음모론자들이랑 토론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. 당연히 음모론에 반대하는 쪽이었지. 그 토론을 할 때 사실 그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건 아폴로 11호 얘기만 해. 왜냐면 그때 생중계를 안 하고 촬영된 걸 나사에서 발표했거든. 아폴로 12호부터는 그거를 막 여러 말이 나오니까 나사에서 아예 공중파 생중계로 보여줬습니다. 12호부터는 달에 착륙했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. 그 얘기를 하면 이 음모론자들이 뭐라는지 알아? 뭐라고요? 왜 눈점을 흐리십니까? 저희는 11호 착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. 근데요,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음모론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아예 미국이 달 착륙을 한 적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 착각한 거고, 우리도 12, 14, 15, 17 착륙한 거 알아요. 단지 우리는 11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착각은 자유 막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. 승진하지 마. 듣고 있어도 막 답답하지. 그래가지고 딴 증거 꺼내면 딱 그래. 눈점을 흐리지 마시죠. 근데 딱 토론하다 보면 느끼는 게, 음모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음모론이 틀리다는 걸 알고 있어. 근데 뭐가 재밌는 거야? 대중들이 속아 넘어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. 그래서 음모론을 퍼뜨리고. 음모론자들 아폴로 12호 착륙했다는 거 인정해요.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. 그 얘기 하지 말래요. 그럼 어떤 효과가 생겨? 사람들은 달 착륙이 거짓말인가? 그렇게 믿어버려요. 지금은 안 믿잖아요. 지금도 가끔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있어. 답답하게. 뭐 그 토론은 그래서 끝났고, 그 토론이 끝나고 그 과학동화에서 연락이 왔어요. 달 착륙 음모론 토론회를 하고 싶대. 나보고 참석을 해달래. 전에 해봤으니까 돈도 준다는데 그런 거 한번 참석하면 한 그 당시 50만 원 정도 줬으니까 좋잖아요. 오케이, 참석할게요 했는데 패널이 누군가요? 그러니까 패널이 조경철 박사님이라는 거야. 그리고 조경철 박사님이랑 정재승 교수가 나온대. 느낌이 싸해. 그럼 저는 나보고 음모론자 역할을 해달래. 아니 그 달 착륙 음모론자 많은데 왜 날 데리고
왜 날 달 착륙 음모론을 하죠? 그러니까 거기 설명이 조경철 박사님, 아폴로 박사님이죠. 그쵸. 연세도 많고 그래서 음모론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깐죽거리면서 약 올리면 혈압에 쓰러지실 수도 있다는 거야. 아, 그래서 적당히 재밌게 수위 조절해가면서 토론을 해달라고. 그래서 그 토론에 나간 음모론자 측 패널들은 다 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. 아이고. 야,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건네잖아. 네. 그런데도 그 조경철 박사님은 그 달 착륙 음모론 얘기만 나오면 와, 이게 막 느껴져. 되게 사람. 분노에 막 부들부들 떠시는구나. 야, 그런 식으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. 그런데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이 시작되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음모론이 완전히 재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. 바로 뭘까요? 깃발? 아니? 뭘까요? 바로 뭐냐면, 자, 아르테미스에는 뭐를 쓰냐면, 네. 스페이스X에 펠컨 헤비 또는 스타쉽을 쓰잖아. 네. 걔네들은 달에서 돌아올 때 50톤의 중량을 가지고 지구로 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스타쉽 같은 경우는요. 아, 첫 번째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목표를 잡은 게 뭔지 알아요? 뭘까요? 아폴로 11호 위대한 첫 발자국을 남긴 닐 암스트롱이 달에 남기고 온 게 있어. 봉투에 담아서 소중하게. 똥이야. 왜냐면 그 무게를 줄여야 되잖아. 가는 동안 우주 비행사들이 똥을 넣잖아요. 그럼 그걸 소중하게 담았다가 달에 버리고 왔어요. 아하. 아르테미스 계획 시작할 때 목표가 그 똥들을 다 지구로 가지고 온다.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. 상당히 많아요. 그렇구나. 11호 갖고 12호 갖고 뭐 17호까지 갔으니까 상당량이겠죠? 네. 성인 남자 3명씩이 갈 때마다 하고 온 거니까. 그리고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. 네. 한 달 걸리잖아.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는데 그동안은 똥들이 다 달에 남아 있습니다. 그걸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하겠다는 거지. 왜? 똥에는 지구상에 박테리아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. 물론 다 죽었겠지. 근데 어떻게 변했나 궁금한가 봐. 무슨 연구를 할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그 똥을 가지고 오는 것을 생중계하면 아폴로 11호의 그 음모론들이 모두 사라지지 않을까. 왜냐면 유전자 검사할 수 있잖아. 가지고 와가지고 실제 그 사람의 똥인지 아닌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.